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앤서니 라빈슨이랑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를 생각해라. 내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성공을 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지금 나는 어떤 오류 속에 갇혔는가를 찾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머릿속, 나의 일상 속에 박혀있는 악성 코드가 자리 잡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도 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니까요. 현재 잘못하고 있는 나의 악성 코드를 뿌리 뽑아야만 새로운 삶이 열리죠. 지금부터 제가 영업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바로 투잡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투잡 뛰시는 분들 정말 많죠. 보험을 하면서 정수기를 하고 자동차를 하면서 카드를 하고 캐피탈을 하면서 다단계를 하고 너무나 많은 영업사원들이요 투잡을 병행하고 있어요. 투잡을 뛰는 거는요 영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영업직을 선택했나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왜 나는 영업이라는 직종을 택한 걸까요? 영업이 1인 기업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벌 수 있는 소득이 폭발적이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자본으로 기하급수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업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영업을 한다면 거기서는 폭발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본업에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의 100%를 쏟아도 될까 말까한 이 시장에서 나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영업에서 실패하는 지름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있는 탑클래스 상위 1%의 영업자들이 투잡을 뛰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호망이 카드를 하고 자동차 판매왕이 정수기를 팔고 이런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영업이 잘 돼서 투잡을 안 뛴 걸까요? 아니면 투잡을 뛰다가 내 본업이 잘 돼서 이 하나를 접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업이라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100%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건 발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저도 휴대폰 판매사를 하다가 경영 컨설팅이라는 영업에 처음 들어가면서 투잡을 했었어요. 왜냐면 영업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기본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평일 밤과 주말에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 알바를 하고요. 대리운전을 병행했죠. 그 당시에 저의 입장에서는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는 이 영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일단 당장 들어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해야만 했죠. 딱 석 달이었어요. 석 달 그렇게 돈을 모아서 영업에만 올인했어요. 제가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해보니까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더라고요. 내가 당장에 8,000원, 10,000원 이 하루의 수익을 위해서 이 밤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가 끝난 그 시간에 나의 영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구상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어요. 시간당 8,000원, 10,000원 당장 눈앞에 있는 수입을 포기하고요. 내 영업, 내 본업에 100% 올인을 하니까요. 1, 2년 만에 나의 시급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저의 시급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수입이 없어. 당장 지금 이 생활에 힘들다고요. 투잡을 뛰고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분산된 에너지들을 모두 모아서요. 나의 본업에 한번 100% 투자해보세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것 4위, 바로 악성 고객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백화점에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악성 고객에게요. 그 백화점의 담당자는 그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그 당장에 소란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 직원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직원은요,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정말 굴욕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고요. 자신의 그 굴욕적인 모습은 뉴스와 언론, 인터넷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은 분명 멘탈이 박살났을 거예요. 한번 부셔진 멘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멘탈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같은 1인 기업가들, 영업인들에게요, 멘탈이라는 건 우리의 소득 그 자체이고요, 우리의 미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악성 고객들은 꼭 존재하죠. 그럴 때마다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네가 한 번만 양보해줘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지나가자. 네가 한 번 참아라. 한 번 빌고 끝내라. 그러려니 해라. 잘 달래줘라. 저도 영업을 하면서 악성 고객들을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통화 이상 매일 전화를 하고요. 쉬는 날 저희 매장에 와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쉬는 사람을 불러내질 않나? 아니면 집에 찾아간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무슨 금감원에 민원을 걸고 뭐 본사에 민원을 걸겠다? 라는 규정대로 전부 다 해줬을 뿐인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원을 들먹이면서 영업자를 협박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별의별 짓 다 하는 미친 고객들을 만나본 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멘탈이 깨져버리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건요, 우리 자신, 영업사원들 뿐입니다. 내 멘탈이 깨졌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고객들이 손해를 보진 않죠. 멘탈이 깨진 그 영업자만 손해를 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몇 푼 아끼려고 고객에게 양보를 하면 그 후에 결국에는 내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날아가는 건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돈 몇 푼에 끌려다니면서 절대 악성 고객들에게 양보를 하고 참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만난 악성 고객들 중에서요, 유독 하나 생각나는 게 월말에 꽤나 큰 건을 계약하는 건이 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객과 제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팀장님, 저 이 계약 못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안 하고 지나갈게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건 하나만 하면 우리 지점이 지역에서 1등이야. 그건 꼭 해야 돼. 규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꼭 해줘. 네가 한 번만 참고 지나가자. 네가 한 번만 양보해. 이렇게 팀장님의 간곡한 부탁과 당장의 실적이 아쉬워서 제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계약을 했고요. 그 후에 저는 멘탈이 깨져서 결국엔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재떨이를 던진 그런 고객도 있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멘탈이 깨지면요, 사표를 내고 연봉으로 손해를 보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건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처럼 절대 멍청한 짓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요, 끌려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지나가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약 해지해 줄 테니까 그냥 꺼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고객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악성 고객들 하나하나 모두 상대하고 그 사람들까지 내 편으로 만들려다가요, 결국에 무너지는 건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성 고객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제가 뽑은 4위였어요. 자, 그리고 3위는요, 실적이라는 마약, 숫자의 오류입니다. 영업 조직에서 실적이 계급이고 실적이 인격이다, 이런 말은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덕분에 영업 조직에서는요, 실적이 좋은 사람이 왕이죠. 실적이 좋은 사람은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대우를 해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사원들은요, 실적에 미쳐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당신을 전국 탑 클래스로 만들어주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이요, 영업사원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꼴찌 영업사원에서 시작해서 연봉 1억, 2억, 3억 이런 단계를 하나씩 밟으면서 영업 10억의 위치까지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많은 영업사원들을 보게 되었고요. 실적이 많다고 해서 꼭 삶의 질이 높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실적을 채우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대납 계약, 페이백 계약, 쉐어 계약,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그런 영업사원들 때문에 이제는요,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페이백을 받고 영업사원의 수당을 자기가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런 영업사원들은요, 계약을 하고도 돈 한 푼 벌지 못하고요, 고객들에게는 이런 나쁜 제도를 당연시하게 인식시켜주고 결국에는 회사에 배만 불려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요, 수십 년째 끊어지진 않고 있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는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대납 계약, 페이백 계약을 넘어서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요, 본인의 계약을 만들어내는 영업사원들도 많고요. 제가 아는 어떤 영업사원은요, 연봉이 5천이 조금이 넘는데 그 중에 자기 계약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00이 넘어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작은 계약이라고 해서 본인의 계약을 계속 넣다 보면요, 그건 정말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지금 당장 실적이 없다, 회사의 압박이 심하다, 나는 이 위치를 유지하고 싶다,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페이백 계약, 대납 계약, 본인 계약, 박리담회식 계약,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셔선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나쁜 것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이 나질 않아요. 영업 왕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적을,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계약, 대납 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산을 하고요, 결국엔 사기를 치고 교도소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절대로 본인의 살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계약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숫자의 오류인데요, 영업사원들에게 지금 네 연봉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5천이요? 6천이요?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특히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의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뭐 물어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영업자들이요, 연봉 5천, 6천을 받는 직장인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지죠. 이게 영업사원들이 갖는 가장 큰 오류죠. 숫자의 오류. 본인의 매출을 본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 안 되는 식당 사장님에게 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얼마나 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연봉 3억이요? 4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아주 멍청한 짓이죠.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가 본인의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영업사원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본인의 통장에 찍히면 그게 전부 자신의 연봉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만 맞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오면서 만났던 영업사원들, 그리고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만난 많은 영업사원들이요, 본인의 연봉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비해서 자산이나 생활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결국 숫자의 오류, 허구 속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국엔 본인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고 있고요, 풀 할부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짝퉁으로 몸을 감싸고 밖에 나가서는 허세만 떨고 있죠. 그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영업을 뛰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라면 지금부터는 이 숫자의 오류, 숫자의 허구에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제가 29살 때 정말 돈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주워 피고요,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게 됐죠. 저도 처음부터 영업이 억대 연봉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1000단위의 연봉으로 시작해서 억 단위의 연봉, 그리고 10억 단위의 연봉을 달성하게 된 거죠. 그 세월이 5년입니다. 제가 그 억대 연봉이라는 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요, 내가 갖고 싶었던 나의 드림카 4대를 일시불로 지불해서 샀고요, 아파트를 5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몇 억이 넘는 현금 자산을 또 가지고 있죠. 이게 정말 억대 연봉의 삶 아닌가요? 나는 억대 연봉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것이 억대 연봉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불과 5년 만에 이룬 자산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것도 처음에 몇천 단위의 연봉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그만큼 억대 연봉이라는 건 굉장한 돈인 거죠. 제가 지금 연봉 1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회사 매출로 따진다면 3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순마진율 50%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저의 연봉을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매출 10억을 저의 연봉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매출을 나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숫자의 오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아, 내가 이 정도 돈은 써도 되지, 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며 씀씀이만 커지고요, 결국에는 통장에 남는 건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실적에 더 목말라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를 틀어막기 위해서 일하는 쳇바퀴 같은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사원들이라면 숫자의 오류, 숫자의 허구 속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2위, 제가 2위로 뽑은 것은요, 바로 회사입니다. 영업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이 2위가 회사야?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회사를 절대 믿지 말라고 해요. 우리 영업사원들은 1인 기업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회사는 절대로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신감, 그런 실력을 가지셔야 해요. 회사에서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스스로 이것을 깨고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런 시스템,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신다면 결국 회사가 만들어낸 찍새, 영업사원으로 끝나는 것이 태반이니까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을 재직하신 분들이요, 불과 5년, 6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저에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말은 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 컨설팅을 한 게 아니라 찍새를 한 거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객들만 가져오고요, 결국 일 처리는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요, 회사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시중은행에서 일어났던 독일 국채 사건에 대해서 모두들 아실 거예요. 이 상품을 만들어낸 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이 상품은 안전한 상품이야, 안전자산이야 라고 교육을 시켜줬고요,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객들에게 이 상품은 안전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상품들을 판매를 했죠. 그리고 손실률이 95%가 났어요.
고객들의 돈 몇천억이요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직원들은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회사에서 교육해주는 대로만 믿었다가 결국에 모든 화살은 직원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죠. 이런 사례는요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동양 시멘트 사건도 아실 거예요. 직원들은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고객들에게 판 죄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누가 떠맡게 됐나요? 많은 직원들이요 대량 해고됐고요.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직원들도 속출했죠. 하지만 그 회사는 아직도 건재하죠. 회사를 믿고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본인의 지식과 검증 없이 그대로 상품을 판매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탑 클래스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서 고객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은 멘트를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같이 말하곤 하죠. 변액보험을 판다는 사람들이 주식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뭔지도 모르죠. 건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회사에서 가르쳐준 대로 분양만, 나의 상품만을 팔 뿐이죠.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만 믿고요. 그걸 그대로 외워서 팔아서는 절대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식을 쌓고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탑 클래스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 클레임을 단 한 번이라도 막아준 사례가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험, 캐피탈, 휴대폰, 비대 많은 영업을 거치면서 고객들의 클레임을 회사가 막아준 사례는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모두가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회사는 절대로 우리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요. 프리랜서 계약, 사업자 소득 계약을 하는 이유가요. 다 이런 이유에서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회사의 소모품으로 만든 계약이죠. 회사의 소모품, 회사의 노예가 아니라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세요. 회사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당신을 브랜딩하시고 당신을 최고로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탑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시고요.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신다면 지금 이 회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좋은 회사들이요.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대형 회사의 시스템을 벗어나고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를 브랜드화했을 때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당신도 그것을 똑같이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회사의 노예, 회사의 소모품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2위였고요. 마지막 1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마지막 1위는요. 바로 직장 동료들과 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욕먹을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믿지 마라, 지인과 동료들을 피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고요. 뭐야 그럼 혼자 사는 거야? 천상천하 뭐 유아독존이야? 너만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요. 저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저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많은 나이를 먹는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1위로 뽑은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등을 돌려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당신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고객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참 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성공하더라고요. 지금 당신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동료들, 그런 지인들, 긍정과 칭찬보다는 부정과 남의 험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사람들, 꿈과 열정이 아니라 한숨만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쓸데없는 실패자들의 조언들, 이런 것에서요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이걸 깨고 나가지 못한다면 당신 스스로 올라간다는 건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3가지 뽑습니다. 첫 번째는요, 29살 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가난을 찍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 배움을 알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 저의 환경을 바꾼 거죠. 저는 이 환경을 바꾼 것이요,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졌다는 걸요 스스로 체험을 한 사례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도전했을 때, 휴대폰 판매사로 1등을 하다가 경영 컨설팅이라는 거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를 차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작가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 플랫폼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일에 도전할 때마다요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 야 한번 해봐, 잘 될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지인들은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다들 힘들어, 안 돼, 현실적이지 않아, 왜 하던 거 하지, 어려운 일에 하지 마. 온통 걱정의 탈을 쓴 부정들 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조언 중에 최고의 조언을 뽑자면요, 처음 영업을 떴을 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대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하다 금방 지쳐. 그럼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면 영업할 수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저는 이걸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요, 아직도 천천히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요, 그저 그런 삶, 한 달에 영업으로 300도 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10억대가 넘는 그런 연봉의 위치에 올라왔죠. 이게 말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지쳐. 저는 이건 정말 최악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힘든 사람들, 주변 동료들끼리 이런 조언들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게 문제죠. 제가 예전에 저의 친구에게 저의 마케팅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몇 개월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이거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대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지 말래,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들과 저와 연봉 차이가 10배가 이상이 나는데 과연 누구의 조언을 듣는 게 정상적이었을까요? 제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적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성공을 꿈꾸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 열정으로 일할 수 있고 같은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저 역시요, 사업에 실패하고 2년간을 친구들과 지인들 만나지 않고 술도 끊고 그런 채로 정말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다녔고요, 작가들의 강연, 정규과정, 그리고 유익하고 좋은 모임들,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 색다른 시각, 어떤 다른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배우니까요, 내 일에 접목됐을 때 그 에너지는요, 폭발적으로 발휘되더라고요. 저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배 두 척이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척의 배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는 채로 가만히 앉아서 나는 탈출할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우리는 될 거야, 함께 파이팅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 있는 배에서는요,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를 내리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멍청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이 사람들을 따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쪽의 배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같이 침몰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의 배에 탔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나도 같이 이 배에서 탈출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과 비슷한 삶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존재한다면요,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고요, 새로운 환경을 만드세요. 외로움? 욕 좀 먹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살면서 그 정도 고통도 없길 바랬나요? 당연히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하고 나면 당신이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고요, 그때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더 고마워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당신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당신의 환경을 바꾸세요. 그것이 당신이 성공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집단의 오류에 빠져서는 그곳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들에서 제가 뽑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이건 정말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주관적인 순위였고요. 지금 예전의 저와 같은 똑같은 이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시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대장TV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